여러분은 스스로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었습니다. 찌질하고 쪼잔하고 정말 무능력한 인간 같았거든요. 근데 웃긴 게 사람이 이렇게 결핍감에 시달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인정이 받고 싶어서 약간 안달이 나더라고요. 스스로를 증명하지 못하면 하루 종일 신경 쓰이고 그렇게 살았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제가 저런 과거의 찌질함을 던져버리고 성공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더 열심히 살기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저를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바꾸어 놓았는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 내가 자꾸 작아지는 것 같고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커다란 도움 될 거라고 자부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자기 개발하는 사주쟁이 나라라 인생보드입니다. 인생의 흑역사는 누구나 있죠. 내가 한없이 작아 보이고 찌질해 보이고 심지어는 쓰레기같이 느껴지는 순간까지 말이죠. 하지만 이런 초라함의 늪은 1분 1초라도 빨리 벗어나야 하는 위험 상태라는 거 아시나요? 그런 상태에 오래 머무르면 머무를수록 우리는 자기 혐오라는 수렁으로 깊게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가 스스로를 미워하고 세상을 싫어했을 때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았는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 스스로가 소위 너무 찐따 같아 보였을 때는요, 정말 쓸데없는 승부욕으로 온몸을 똘똘 감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친구끼리 대화하다가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 야, 근데 위스키 마실 때 온더락이 맞는 거야? 언더락이 맞는 거야? 이런 사소한 얘기만 나와도요, 저는 뭔가 되게 아는 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야, 당연히 언더락이지. 얼음이 밑에 깔려 있으니까 언더락이지. 그게 어떻게 온더락이냐? 이러면서 친구들이 원더락 아니야? 나 그거 어디서 들었는데? 라고 제 의견에 맞장구를 쳐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뭔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게 뭐라고 완전 목숨을 걸었었습니다. 목소리 높이고 화내고 자존심을 건 거죠.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까요, 큰 얼음을 빙산처럼 넣고 그 위에 술을 따르는 거라서 원더락이 맞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이상한 사람 같잖아요. 근데 저 당시에는 제가 세상을 전부 저런 식으로 살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끊임없는 허세와 자기 포장을 했었죠. 잘 나가는 척, 괜찮은 척. 사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 자신은 너무 초라하고 쓸모가 없을 거라고 믿어서 쪽팔렸거든요. 제 친구 중에 진짜 솔직한 애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그 친구는요, 무슨 말을 해도 가감이 없었어요. 이런 식이었죠. 야, 나 요즘 탈모 오나 봐. 이게 나이 드니까 머리가 막 빠지네. 봐봐, 한 움큼씩 빠진다니까. 라든지 아니면 아, 이게 사람이 나이가 드니까 인기가 없어지네. 남자들한테 다 식었어. 나 오늘도 소개팅하고 까였잖아. 이게 저 같으면 숨기거나 아닌 척 또는 약간 거들먹거렸을 내용들인데 그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게 공개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걔가 좀 이상해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친구가 진짜 자존감이 강한 거였어요. 그런 일 따위로는 타격감이 없으니까 굳이 힘들게 거짓말이나 허세를 부리며 과장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반면 저는 남들에게 보이는 껍데기가 제 전부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꾸미고 포장하고 척하려 했었던 거죠. 물론 사람이 기본적으로 자기 보호 본능 때문에 어느 정도 포장지를 씌우긴 합니다. 하지만 그 포장지가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면 자아 건강에 큰 문제를 가져오더라고요. 이거 제가 직접 느껴봐서 알거든요. 세 번째 특징입니다. 과거팔이였습니다. 현재 자신이 내세울 게 없으니까 그저 과거에 있었던 영광만 끌어오는 거였어요. 사실 뭐 근데 그렇다고 영광이라고 불릴 만큼 자랑스러운 그런 대단한 과거도 아니긴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사람들이 가끔 즐거운 추억을 떠올리는 건 괜찮죠. 하지만 사람들 만날 때마다 저 소리 무한반복, 그건 현재를 회피하고 있다는 증거밖엔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성공했던 짜릿한 기억을 가지고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과거팔이는 그것과 정반대로 가는 길입니다. 과거를 미래로 가기 위한 연료로 쓰는 것이 아니고요.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마취제처럼 쓰고 있는 거니까요. 내가 과거에 얼마나 잘 나갔는데 나 옛날엔 안 그랬다 와 같은 말이 야, 나 사실 지금 개털이야 아무것도 없어 라는 말과 동의어라는 걸 저 땐 몰랐죠. 마지막 네 번째 특징입니다. 인맥 자랑이었습니다. 내 알맹이가 없으니까 주변 사람들의 타이틀이라도 빌려오고 싶었던 거예요. 내 친구 중에 누구 있는데 나 아는 사람 중에 잘 나가는 사람 있거든. 그렇게 사람들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제 격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제가 저렇게 인맥 자랑하고 다니면요, 사람들이 우와 너 대단하다 이렇게 느낄 거라고 믿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세상 우스워지는 일을 자초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찌질했던 제가 어떻게 그 모습을 벗어 던지고 성공 궤도에 올라서기 시작했는지, 아니, 성공 궤도에 올라서기 시작했을 때 제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맞아, 너 족밥이야 라고 인정하기였습니다. 제가 좀 과격한 단어를 써서 죄송한데요. 저는 저 당시에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뭐 이쁜 말로 가리기도 힘들더라고요. 지금이야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요, 스스로를 못났다라고 인정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나가서 옷 벗고 번지점프를 하면 했지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아닌 걸 알면서도 우긴다고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심리학에서 라벨링이라고 불리는 치료법이기도 하더라고요. 내 상태에 정확한 이름표를 붙이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거죠. 부족한 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자꾸 허세 부리고 사소한 거에 목숨 걸고 그런 방어 기제가 작동을 했다면 맞아, 너 지금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아마 남들이 볼 때 개찐따 같을걸? 이라고 인정을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항복을 해버리고 나니까요,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마치 떨어지기 싫어서 미친 듯이 잡고 있던 밧줄을 놓아버렸더니 되려 안전한 매트리스 위에 착지한 느낌이었죠. 사람이 이렇게 스스로 부족하다라고 인정해버리면 마치 자포자기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알량한 자존심으로 끝까지 빠득빠득 우겼던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스스로의 부족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을 할 때는 내 무능함이 탄로 날까봐, 내 껍데기가 가짜라는 게 탄로 날까봐 엄청나게 많은 상황과 사람들을 피해 다니고 변명하기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인정해버리면요, 쪽팔림, 부끄러운 거 이런 게 없어지더라고요. 어떤 상황에 노출돼도 당당합니다. 비로소 스스로에게 자신이 생기기 때문이죠. 두 번째입니다. 저는 일명 이걸 가성비 필터링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건 앞서 말씀드린 1단계 이후에 약간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긴 해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나니까 그동안 내가 했었던 일들이 드디어 객관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사소한 거 이기려고 흥분을 너무 광분하고 입씨름하던 그런 순간들이 사실은 내 인생을 발전시키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낭비라는 걸 알아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그냥 의미 없는 싸움에 먼저 져버렸어요. 맞아, 네가 맞아. 그거? 나 그런 주제는 잘 몰라. 너 그런 거 아는구나. 이런 거 아니까 되게 재밌네. 이런 식으로 부족하다는 걸 인정해버린 거죠. 근데 이게 희한한 게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자존심이 안 상합니다. 오히려 여유가 샘솟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며 방어하고 스트레스 받던 그 에너지를 온전히 내 알맹이를 채우는 데 쓸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세 번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라벨링과 좀 비슷하긴 하지만 이건 시선을 외부로 돌리는 것인데요. 바로 타인을 온전하게 인정하기였습니다. 우리는 만능이 아니죠. 당연히 틀릴 수도 있고 약점도 있습니다. 내가 못하는 걸 다른 사람이 잘할 수도 있는 게 당연한 세상인데, 초라함과 결핍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요, 누가 성공했다는 소리만 들으면 제가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야, 솔직히 저거 뭐 다 하는 거 아니야? 저거 운빨이지. 쟤는 그냥 운이 좋은 거야. 나도 솔직히 저때 그것만 아니었으면 아마 쟤보다 더 잘 됐을걸?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 흘렸던 피땀을 어떻게든 비하하려고 했었던 거죠. 하지만 남이 잘한 것도 잘했다라고 인정하고 부러운 건 부럽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갖추니까요, 세상을 보는 각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 막고서 내가 최고야 라고 소리 지를 때는 코앞만 보였다면 인정할 거 하고 나니 시야가 360도로 넓어지고 그 안에 숨겨진 기회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은 잘났고 나는 못났어 라며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패배주의에 익숙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과 나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 뿐이죠. 저 사람이 그만큼의 성과를 내었다고 해서 내가 못나지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의 미래와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지금 내가 에너지를 어디에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즉, 에너지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가 우리를 성공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자기 비하 속에 머무르게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 소중한 에너지를 아무도 몰라주고 나에게 도움도 되지 않는 허세를 유지하는 데 쓸 수도 있고요. 남들은 모르지만 나만은 자부할 수 있는 진짜 알맹이를 채우는데 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발전을 위해 과감히 방향을 바꾸어야 할 에너지는 무엇인가요? 오늘부터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 그 에너지를 타인과 외면이 아닌 내 자신과 내면을 향해 쏟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마 눈부시게 변화하기 시작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하는 나라라 인생보드였습니다.